오늘 하는 부분은 이따 정유권까지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냥 봐야지 뭐 그죠? 듣다 보면 맞추고 그래요. 합격하신 분들도 본인이 왜 합격했는지 몰라요. 실제 그래요. 실제. 특히 민법은 아무것도 모르고 합격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합격하면 또 다 까먹죠. 다 까먹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책이 꼴 보기 싫다고 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책들은 버려도 돼요. 근데 민법은 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고요? 아니 나중에 의뢰한 사람한테 설명해 줘야 되잖아. 여기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줘? 책으로 설명해 줘야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그래도 폼으로라도. 시험 끝나고 나면 저 무슨 공인중개사 무슨 커뮤니티에 보면 책 판다고 올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민법은 그리고 다른 과목은 팔아봐야 의미도 없어요. 매년 바뀌는데 뭘 그걸 사. 그죠? 공법, 세법 이런 거 사시는 분들 지금 이해가 안 돼. 법이 1년에도 몇 번씩 바뀌는데. 민법도 이번에 주택임대차 바뀐 게 있죠. 소액임차인 기준금액.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언제 또 바뀔지 몰라. 5월달에 바뀌었는데 책 내기 전에 바뀌지. 19 같은 짜증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61페이지 봅니다. 물권의 변동이라고 돼 있어요. 이 페이지는요 그냥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맨 밑에는 공실의 원칙만 좀 생각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공실의 원칙과 관해서 부동산에는 인정 안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3번에 물권의 독자성, 무의성은 내용 몰라도 되고 밑에 관련 판례만 관련 판례 여기 이제 판례고 요렇게 사례 형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결론을 꼭 기억하시고 5번에 법률행위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가 있죠. 등기 꼭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른쪽 맨 위에 판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즉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 대장에만 소유권 이전된 걸로 기재가 돼 있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등기부에 등기 안 했으니까. 그 내용입니다. 관련 판례. 이번 등기는 권리의 존속요건 아니라 그랬고요. 3번에 그 등기해야 되는 거 박스 있죠? 기억해야 되죠. 4번에 특정유 중 5번에 이행 판결 7번에 포기 4번, 5번, 7번 8번에 보면요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다라고 돼 있죠. 조합관계의 탈퇴도 법률행위입니다. 나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야. 따라서 네 번째 절 등기하여야 라고 돼 있죠. 조합관계 탈퇴했을 때 그 부동산, 조합재산인 그 부동산에 대해서 나는 말소 등기를 해야 권리가 상실된다. 그런 뜻입니다. 9번, 11번 기억하죠. 다음 페이지 187조 조문 확인하시고요. 상속 사망한 때 판결 형성 판결 경매 경락대금 완납한 때 그 다음에 기타 원인행위 실효 신축 건물 두 번째 줄 혼동 세 번째 줄 채권 소멸에 의한 담보문건 소멸 그 밑에 줄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쭉 내려가서 요역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지역권 이전 집합건물 공용부분 물권 득실 변경 분배농지 상환 완료를 원인한 소유권 취득 등기 다 필요 없다는 거. 밑에 양가로서 한번 187조 예외라고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이지만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등기와 관련된 게 나왔죠. 오른쪽 박스 이중 보존 등기. 특히 2번에 양가로 2번 그리고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갑이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을한테 팔고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 근데 나중에 갑도 보존 등기. 이때 을 선 등기를 모두 생략 등기라고 유효로 하니까 후 등기는 무효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밑에 가등기, 동그라미 오늘 주의, 그거 확인하시고, 쭉 내려 가등기 효력. 본등기 전에 효력 있죠? 쫙 머릿속에 넣어야 되죠. 다음 페이지 2번, 3번까지 다. 본등기 후, 본등기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한때 변동된다고 그랬고요. 동그라미 사이에 1번, 2번, 3번에 양가로 1번까지. 그 다음에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쭉 나오는데 거기 반가로 2번, 동그라미 1.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는 무효죠. 하지만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 이렇게 되죠. 2번 신축 건물 등기부를 먼저 했어. 만들었어. 근데 나중에 건물이 완공됐는데 완공된 건물이 기존에 이미 만들어 놓은 등기부 표지부와 일치해. 그럼 유효. 3번 증여하면서 증여를 감추었고 매매로 가장했어. 그래서 등기 원인에는 매매로 돼 있어. 유효. 4번에 진정 명예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 현재 소유자가 갑이야. 등기는 병의 이름으로 돼 있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예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5번이죠. 2번 일단 유효하다. 3번 양가로 2 합의가 있다.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 반가로 4 다 머리에 넣어야 되죠. 양가로 3번에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 넣어야 되지. 4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무조건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무효등기 유용이 가능한데 동그라미 1번 표제부 안 된다고 그랬죠. 표제부 유용 안 된다. 다음 페이지 유용합의 전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도 안 된다. 4. 점유는 했으나 등기하지 않은 자 1, 2, 3, 4 넣어야 돼. 등기청구권 2번에 구별 개념이 있고 3번에 동그라미 1번 채권적인 게 쫙 나와 있죠. 관련 판례 1번, 2번 같이 묶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동그라미 2번 물권적인 게 있죠. 거기 굵게 되어 있는 거 그거는 기억하자. 등기청구의 상대방 자만 올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등기 추정력 동그라미 1번 추정력이 인정 안 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정력이 인정되는 범위 1번에 물적 범위 쫙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죠. 특히 양가로 3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아직 시작이 되기 전에 전세권 등기가 됐다. 이거 무효 아니라고 그랬죠. 유효로 본다. 인적 범위가 있죠. 특히 양가로 2. 다음 페이지 4번 추정력이 깨지는 게 쫙 나와 있습니다. 1, 2, 3, 4, 5.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존 등기의 추정력 깨지는 거 기억, 니은. 디귿 3개. 그리고 쭉 내려서 6번 추정의 효과. 반대 당사자가 반대 사실 증명해야 된다 그랬죠.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니까 입증은 다투는 자가 증명해라. 반대 사실, 등기된 내용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라. 이 정도, 이 정도까지가 등기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권 총론에서 보셔야 될 게 혼동이라는 건데요. 191조 1, 2, 3항이 있죠. 그 중에 1항이 대원칙이고요. 1항만 잘 이해하시면 2항은 거저먹습니다. 또 사례 형태로 대비하셔야 되죠. 첫째 원칙이 뭐냐.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다. 그런데 을이 어찌어찌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을은 자기 땅에 굳이 지상권 필요 없다. 따라서 지상권은 소멸한다. 이게 191조 1항이죠.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된 경우 그 다른 물건은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죠. 이게 대원칙이죠. 저당권도 마찬가지죠.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다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게 원칙이죠. 이런 식으로. 자, 원칙 2개 예를 꼭 머릿속에 넣고요. 예외.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는데 얘가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고 지상권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 즉 지상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인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지상권을 소멸시키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는 제3자 보호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외가 하나 있죠. 또 갑소유 땅에 역시 지상권자 을이 있었는데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 땅을 담보로 받았는데 이렇게 담보로 받았다. 소유권 등기를 먼저 넘겨받았다. 요거를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라고 합니다.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는 양도 담보권이라고 불러요. 즉 이 땅 등기부에 을이 소유권자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소유권이 아니야. 양도 담보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으로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무슨 권이야? 양도 담보권이에요. 즉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따라서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이것도 소멸하지 않아요. 예? 네. 지상권자가 그 지상권이 설정된 땅에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를 변경한 경우에도 등기부에는 소유권자로 되어 있지만 이건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 담보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갑소유 땅에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는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1번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2번 저당권의 순위가 올라가는 이런 어부지리가 생긴다. 그래서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할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거 소멸하면 을의 저당권이 순위가 올라간단 말이죠. 물론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후순위 권리가 없으니까 소멸하겠지. 근데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소유 땅에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 역시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는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왼쪽하고 똑같아. 그럼 저당권 소멸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이 을이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했나 봤더니 채무자 갑, 얘는 채권자예요. 그죠? 상속을 받았네. 1번 저당권자가 저 땅을 채무자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럼 이때 을은요, 땅만 상속받은 게 아니죠. 상속은 포괄승계잖아. 채무자 지위도 상속받은 거예요. 그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리고 아버지 땅에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돈을 안 갖고 돌아가셨다. 상속을 받았어. 그럼 얘는 채무자의 지위를 상속받았으니까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 내가 나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채권 채무를 소멸시켜버립니다. 채무자라는 지위와 채권자라는 지위는 한 사람이 동시에 누릴 수 없죠. 내가 나에 대한 채권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을의 채권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요.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저당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저당권 소멸은요,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고요, 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소멸합니다. 이걸 담보물권의 부종성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담보물권의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 그것 때문에 소멸하게 됩니다. 어쨌든 소멸합니다. 이 경우는. 기억하셔야 돼. 또 있나? 아, 요렇게.
예외 이렇게 기억하시죠. 자, 세 번째.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을 갖고 있어. 그걸 갖고 있다가 아예 사버렸어. 그럼 당연히 을은 자기 주택의 임차인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임차권은 소멸해.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라 그랬고 소유권은 물권이라 그랬어요. 원래 채권과 물권은 혼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않아. 191조는 물권끼리 혼동만 인정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채권 채무 혼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채권 물권은 혼동이 없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소멸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 집에 내가 임차인일 필요가 없으니까 소멸한다. 이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을이 만약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서 뭘 갖고 있어? 대항력.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주택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 그리고 나서 을이 소유권 취득했을 때 아까 저기서 본 것처럼 후순위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요것도 인정하겠죠.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네 번째, 점유권을 갖고 있던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광업권을 갖고 있던 자가 광산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거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특별권은 191조 3항에 있죠. 점유권하고 광업권은요 소유권과의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혼동의 효과. 갑소유 땅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갖고 있던 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3자 권리의 목적 아니죠. 후순위 권리도 없지. 당연히 소멸하겠죠. 예? 없잖아 아무것도.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도 없으니까 저당권 소멸할 텐데 이때 이 소멸. 말소 등기 필요 있다 없다? 말소 등기 해야 소멸한다? 그냥 소멸한다? 그냥 소멸하죠.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이니까. 절대적 소멸이죠.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하지 않지요. 그래서 토지가 포락됐다가 성토됐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어찌된 이유에서든 소유권이 설령 갑에게 복귀하더라도 혼동 이전으로 복귀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을의 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다만 을의 요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인 경우, 즉 혼동이 무효인 경우, 혼동이 무효라는 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 좀 더 정확하게는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거죠. 혼동이 무효니까. 하지만 판례는 부활한다 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꾸 그려보셔야 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그려봐야 시험장에서 안 그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험장에서 그리게 돼 있어. 본인이 급하니까. 머릿속으로 막 엉키니까. 근데 시험장에서 그리는 순간 5분 걸려. 두 번째, 제대로 그리지도 못해. 그게 포인트야. 제대로 못 그려. 그러니까 자꾸 지금 그래서 훈련을 하고 나중에 시험장에서 머리에 그려가지고 남들보다 한 30초라도 빨리 풀고 그런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거기에 쫙 써 있어요. 71페이지에 보면 191조 1항과 3항 확인하시고 구체적 동그라미 1, 2, 3, 4 밑에 반가로의 반가로 선까지 딱 달달달달 자꾸 그림 그려서 머리에 넣어달라.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 총론이죠. 물권 총론. 세 문제, 네 문제 정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강론. 우리 민법에 8개의 물권인데 그중에 7개가 우리 시험 범위라 그랬죠. 그 7개, 8개를 크게 점유권과 나머지 본권으로 나눈다 그랬고요.
본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 있다고 그랬고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있다고 그랬죠. 두 종류가 있죠. 타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과 채권자가 남의 부동산을 경매 넣어서 채권을 해소하는 담보물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용익물권에 지상지역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죠. 그중에 질권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라 해서 총 7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소유권과 담보물권만 열심히 하자. 나머지 점유권하고 지상지역 전세권은 한 번으로 찍자.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맞추자. 괜히 공부해서 지그재그로 찍었다가 다 틀리느니 하나만 네? 한 번으로 찍어서 하나만이라도 맞자. 라고 접근하자. 네?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거지 같아가지고 그냥 이거. 다만 점유권은 한 70% 정도가 조문에서 나온다 그랬죠. 조문도 거지같이 많아. 192조부터 210조까지. 일단 조문을 달달달 외우자. 그럼 70%는 해결된다. 오늘 그 외워야 될 조문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점유권이 뭐냐? 도서관에서 갑도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고 을도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점유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갑은 소유자고 을은 도둑놈이더라. 그건 나중 문제고 어찌됐건 갑이나 을 둘 다 그 노트북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죠. 이게 점유권이다. 그 노트북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정당하게 소유권에 기초해서 사용하고 있든 지배가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든 훔쳐서 사용하고 있든 어찌됐건 사용하고 있지 않냐? 을이. 갑과 을이. 이거를 점유권이라 하자. 192조 1항. 거기에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뭐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뭐 소유권이 있냐 없냐 안 따져. 그래서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점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도 소멸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될 거. 이게 점유권이다. 소유권 따위가 있냐 없냐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두 번째, 요거는 기억하자.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하는 거다? 건물 소유자. 설령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을 임대하여 현재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는 소유자가 점유하는 거다. 건물의 부지의 점유자, 건물 소유자.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 인정된다 그랬죠? 예외가 있더라.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 인정되는 경우와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 인정이 안 되는 이런 예외가 있더라. 이거를 관념적 점유 이렇게 불러요. 점유의 관념화 이렇게도 부릅니다. 193조 상속인의 점유가 있죠. 점유권은 상속에서 이전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되겠지. 그 이전된 권리 중에 뭐도 있다? 점유권도 있다. 그죠? 여기 193조. 간접점유. 간접점유. 갑과 을 사이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을은 직접 점유다 이렇게 되죠. 즉 임차인은 직접 점유, 임대인은 간접 점유 이렇게 되죠. 이게 194조다. 물건은 하나죠. 점유가 둘이지. 중첩적 점유 이렇게 되겠죠. 점유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이때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과 같은 평등한 계약 관계가 존재하죠. 이걸 뭐라 부르자?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부르자. 평등한 계약 관계. 을을 점유 매개자라고 부르자. 직접 점유자이면서 점유 매개자. 이렇게 되죠. 자, 이때요, 점유 매개 관계. 반드시 적법 유효할 필요는 없다.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그럼 여전히 간접 점유, 직접 점유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그 반드시 적법 유효할 필요가 없고요.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전대. 그럼 임대차, 전대차, 점유 매개 관계가 두 개. 점유 매개 관계도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임대차가 종료되면 반환 청구권이지.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 매개 관계에 기초한 뭐가 있다? 반환 청구권이 있구나. 그래서 직접 점유자는 반환 의무가 있구나. 반환 의무가 있다는 건 내 거다, 남의 거다? 남의 거다. 그러니까 타주다.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언제나 타주다. 간접 점유, 직접 점유 관계가 성립했을 때 그때 직접 점유는 언제나 뭐다? 타주다. 반환해야 되니까. 간접 점유자는 소유권을 갖고 있고 직접 점유자는 임차권을 갖고 있으니까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더 크죠. 간접 점유자의 권리가 직접 점유자의 권리보다 더 포괄적이다. 이런 것들이 이해 암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의 지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 안 해? 간접 점유자 안 하죠. 그런데 뭐가 인정돼? 점유권이 인정이 돼.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이 돼. 207조. 그런데 얘는 뭐가 안 돼? 차력구제권은 안 돼. 직접적으로 뺏길 일은 없어. 그죠? 그러니까 힘으로 막을 일도 없어. 차력구제권 안 돼. 요게 간접점유자의 지위. 그 중에서 특히 요놈 점유보호청권 207조 1항과 2항이 문제가 되는 207조 1항에서 204조, 205조, 206조를 준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04조 이거 뭐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근데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가 침탈되어야 돼. 그럴 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의 경우에는 점유가 직접 침탈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지요. 임대인은요. 임대차 계약에 기초해서 을에게 점유를 넘겨줬죠. 침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간접점유자의 점유보호청권 중에서 특히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을 요건으로 하는데 간접점유자는 침탈당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 있으라 마나한 거 아니냐? 아니다.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제3자에 의해서 침탈되었을 때 그럴 때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뭐 할 수 있다?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다. 따라서 직접 점유자가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을이 지 맘대로 병에게 점유를 넘겨준 경우 이건 침탈이 아니다.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적어도 점유물 반환은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는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제3자에서 침탈되었을 때 또 하나 이렇게 침탈되었을 때 207조 2항 간접 점유자는 침탈자를 상대로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단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만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간접 점유자는 침탈자를 상대로
직접 점유자 또는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했다. X 또는이 아니다. 또는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먼저 안 될 때 나한테 그 207조 2항을 꼭 기억해달라. 간접 점유가 조금 복잡해요. 반면에 점유 보조자는 별거 없죠. 각과 을 사이의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로 갑이 을에게 지시를 해서 을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때 어떤 경우죠? 가게 주인과 가게 점원을 생각하자. 지시를 해서 가게 안의 물건을 가게 점원이 지배하고 있을 때 이 가게 점원은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다. 지시한 자가 점유자다. 지시한 자만을 점유자로 한다. 그게 195조. 둘 사이에는 지시명령 복종관계 점유 보조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점유 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권 없고 점유 보호 청구권 없고 하지만 가게 주인을 위한 먼언인데 자력구제권은 있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민법 213조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얘는 점유자가 아니야.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점유 보조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관념적 점유 3개 중에서 특히 간접 점유자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아주 거지 같은 점유 태양이라는 게 하나 나오죠. 점유의 태양 또는 점유의 모습. 뭐냐 이게? 아까 249조를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갑이 노트북을 훔쳐가지고 을한테 팔아서 점유를 넘겨줘. 그러면 을은 일단 점유권은 인정되죠. 문제가 돈 주고 샀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앞불사 갑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을은 노트북을 넘겨받을지언정 소유권은 넘겨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249조에서 을이 노트북을 넘겨받을 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란 말이지. 249조에서. 그런데 저 249조뿐만이 아니고 이따 보면 뭐 201조, 202조, 나중에 뭐는 취득시효, 부합, 무주물 선점 이런 데 가면 이게 또 나오더라 이런 게. 이거를 뭐라고 하자? 점유의 태양이라 하자. 즉 물건을 점유하면 기본적으로 무슨 권이 인정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되고 and 이런 모습으로 점유하면 별도의 권리를 인정해 주자. 요거를 점유의 태양이라 하자. 그래서 곳곳에 있더라 이 점유의 태양이. 그래서 그 곳곳에 있는 점유의 태양을 모아봤더니 유형이 총 6개가 나오더라.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자주점유, 아닌 게 타주점유 이런 게 있다. 도둑놈처럼 권리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점유, 악의 점유. 반면에 내게 아닌데 내 거라고 착각, 권리가 있다고 착각, 선의. 예? 권리가 없는데 있다고 착각, 그게 선의. 이따가 저기 꽂혀있는 우산 가져갈 때 생각해 보세요. 내 거보다 좋은 거 가져가. 이거 내 거 아니지만 이게 더 좋아. 이게 악의. 네? 내 거랑 똑같아서 그냥 가져가. 집에 가서 펼쳐봤더니 신하는 애 거야. 내 건 우리 애 건데.
그럼 처음에 잘 모르고 가져온 거야, 이게 선의. 선의가 또다시 무과실과 과실이지. 내 거하고 너무 똑같아. 선의, 무과실. 조금 달라. 신경 써서 봤더라면 내 게 아닌가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선의, 과실. 선의가 무과실과 과실로 나눠지는 거예요. 폭력을 써서 점유, 평온하게 점유, 몰래 점유, 은비, 당당하게 점유, 공연, 5년, 10년, 20년 계속 점유, 불계속 점유. 이렇게 총 6가지 유형이 있더라. 그 중에 왼쪽 선의 취득 같은 경우 4개가 필요하죠. 무주물 선점은 요거 하나 필요합니다. 등기부 측식은 다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왼쪽에 점유 태양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면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왼쪽을 싸잡아서 하자 없는 점유, 오른쪽을 하자 있는 점유라고 하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 유형. 그 다음 이제 모든 규제가 여기부터 나오죠. 추정. 실질적으로 점유태양은 소송에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도난당한 피해자 병이 을을 찾아냈다. 그래서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할 수 있죠? 노트북을 도난당했다 하더라도 얘는 여전히 노트북 소유자예요. 그렇죠? 문제는 얘도 249조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둘이 소송이 붙었을 때 법원은 을에게 너 어디서 났냐 물어보겠죠. 그럼 당연히 을은 샀는데요 이렇게 주장하겠지. 그리고 요걸 주장하게 될 거예요.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넘겨받을 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점유했습니다. 249조에 의하여 선의 취득했습니다. 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죠? 근데 주장만 갖고는 안 되죠? 증명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때 증명이 만만치 않죠? 예? 증명 어려워요. 증명 어려울 때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추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97조 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이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여기서 무과실 점유는 추정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을은 평온 공연 선의가 추정된다. 추정은 증명이 필요 없다. 을은 증명 안 해도 돼. 추정이 돼. 하지만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을은 요거 중에서 요것만 증명하면 돼. 4개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 증명하는 게 이기기 더 쉽겠지. 예, 그럴 때 써먹는 거예요. 조심하실 건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취득 시효를 가면 5년, 10년, 20년 계속 점유가 필요하죠. 근데 이 계속 점유도 증명이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198조 특정 두 시점에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계속 점유를 추정해 주겠다. 이게 198조죠. 특정 두 시점에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계속해서 점유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요거를 마이크로 할까? 조금 더 비싸니까 요거를 2021년 점유했어요. 10년 뒤에 가서 다시 점유했어. 그럼 저는 10년간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야. 라고 추정해 주는 게 198조예요. 예? 네? 실제로 저는 이거 계속 점유 안 했죠? 네. 하지만 계속 점유한 걸 추정해 준다. 특히 198조는요.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달라도 둘 사이에 언젠가 점유를 상기한 게 인정이 되면 을이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 판례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4번째, 점유 퇴양 변동이 된다. 이걸 점유 퇴양의 전환이라 한다. 전환. 197조 2항의 전환 규정이 하나 있다. 선의 점유자가
악의로 바뀌는 거. 자, 다시. 을. 선의로 추정된다 그랬죠? 그죠? 자, 일단 을은 선의 점유자야. 그런데 병이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물 반환, 소유권, 본권이죠? 본권 소송을 제기했어. 자, 을. 요 세 가지는 추정되니까 증명 안 해도 돼. 근데 무과실은 증명해야 된다 그랬죠? 증명을 못했네? 무과실을 증명을 못했네, 그래? 증명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패소한다 그랬죠. 증명할 책임이 있는 자가 증명을 못하면 패소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의로 추정되던 자가 본권 소송에서 패소했죠. 그러면 197조 2항 소제기 시부터 뭐가 된다? 악의가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197조 2항입니다.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선의로 추정됐던 놈은 악의로 바뀌는데 언제부터?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달달달 외워야 되는 조문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거 자주점유 그지 같죠? 뭐냐 이거?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가 뭐냐?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저 물건 가져야지 라는 생각. 저 물건 내가 가져야지. 저 물건 내가 팔아먹어야지 라는 생각. 그게 소유의 의사예요. 자, 물건을 산 사람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샀다. 어떤 생각이요? 저 물건을 내가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죠. 물건을 훔친 놈을 생각해 보세요. 저 물건을 훔쳐가지고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지. 이런 생각하겠지. 그게 소유의 의사. 도둑놈 같은 경우에는요. 물건을 훔칠 때 내가 물건을 훔침으로써 이 물건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라는 건 무슨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이런 의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저 물건을 가져야지. 저 물건을 팔아먹어야지 라는 생각. 그거를 폼나게 사실상의 소유의사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이거래. 대법원이. 그래서 소유의 의사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도 아니고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물건을 마치 소유자처럼 사용, 수익, 처분하겠다는 사실상의 의사를 말한다. 이렇게 판결을 해.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해. 그게 뭐라는 거냐? 도둑놈 심보다. 쉽게 말하면. 에? 저거 내 거야. 이런 생각. 그냥.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다 내 거. 그게. 어떻게 판단하느냐? 소유의 의사니까 주관적인 생각이죠. 아, 이거 갖고 판단 못해? 점유하고 있는 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점유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예요. 매매인지, 훔쳤는지, 빌렸는지 그 원인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 누구든지 그 원인만 보면 너 샀니? 소유의 의사 있네. 훔쳤니? 너 소유의 의사 있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 빌렸니? 빌렸다는 건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럼 너는 타주. 이런 식으로. 객관적 원인 가지고 판단한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자준지 타준지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점유한 원인을 알아야 되죠. 갑이 도서관에서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어. 이게 자준지 타준지 판단하려면 얘가 노트북을 점유하게 된 원인 알아야 되죠. 그죠? 샀는지 훔쳤는지 빌렸는지 친구가 잠깐 맡겼는지 알아야 돼. 그런데 말을 안 해 얘가. 그럼 모르죠. 그럴 때 뭘로 추정? 그럴 때 자주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갑은 자주로 추정받기 위해서 자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나 자주다. 나 샀다. 이런 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197조 1항의 취지가 됩니다. 어쨌든 자주점유의 뜻과 어떻게 판단하는가와 자주로 추정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요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자주로 추정됐지만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깨진다 그랬죠. 추정된 사실은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깨진다 그랬어. 꼭 깨지는 거 하나. 하나만.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악의의 무단점유. 원래 선악 자타가 같은 거예요? 다르죠. 아까 도둑놈 자주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선인데 자주도 있고 타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타주하고 선악은 전혀 다른 개념이야. 그러면 악의 점유자라면 선의가 깨져야 되죠. 그죠? 악의 점유자라면 선의 추정이 깨져야 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악의라면 이것도 깨진대.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타주래.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한지 모르겠죠? 괜찮아, 그냥 괜찮아. 악의 점유자라면 자주가 아니라 뭐다? 타주다. 여기서. 악의라는 게 뭐냐? 뭐 알면서 하는 거죠. 악의가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세 개 기억합니다. 나는 물건을 산 적이 없다. 사긴 샀는데 매매가 무효다. 사긴 샀는데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 이걸 알면서 점유. 이게 악의의 무단점이다. 이게 악의의 무단점이다. 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각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했는데요. 요 A 토지가 병소유예요. 을은 값하고 매매할 당시에 이게 병소유라는 걸 알아. 알면서 매수해서 점유했어. 이거 악의의 무단 점유예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찬찬히. 악의의 무단 점유라면 타주. 여기서 악의가 뭐냐? 뭘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뭘 알고 있냐? 매매한 적이 없다. 매매가 무효다.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 이걸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와서 각과 을사의 A 토지를 매매하여 을이 A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계약 당시 A 토지가 병소였어요. 그리고 을은 이 A 토지가 병소란 걸 알면서도 값하고 매매했어. 그리고 점유했어. 이게 악의의 무단점이냐는 문제가 생겨요. 이거 악의의 무단점이 아니다. 아니지. 왜?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목적물이 타인 권리라는 걸 알고 점유한 거지. 매매가 무효다, 매매가 없었다 이걸 알면서 점유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여전히 뭐예요? 자주. 예? 괜히 했다. 표정 보니까. 괜히 했다. 하지 말걸. 그냥 악의의 무단점유란 요걸 알면서 점유하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예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만. 을이란 놈이 땅을 사가지고 점유하고 있는데요. 그 면적이 이 땅의 공부상 면적. 요게 50평. 근데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170평. 그러면 부동산 매수인이 땅을 사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죠. 이때 이 상당히 초과하는 만큼의 120평. 을은 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지. 지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170평이나 되는데. 예? 나는 이게 50평인 줄 알았는데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이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면 그 초과하는 120평만큼은 산 적이, 매수한 적이 없다는 걸 알면서 점유한 거다. 그래서 뭐가 된다? 타주가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5번째. 여기도 전환이 있어. 자주가 타주로. 타주가 자주로. 자,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건 별거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건네줄 의무가 있어. 그럼 내 거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임차인.
임차인은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그 물건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되잖아. 누군가에게 물건을 건네줘야 될 의무가 있거나 인도 의무,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건 내 것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타주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받아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도인. 타주가 되겠지. 그죠? 내가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가 팔았어. 돈 받았어. 이제 넘겨주기만 하면 돼. 넘겨줘야 되니까 뭘로 바뀌어요? 타주.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됐어. 그럼 매수인은 물건을 돌려줘야 되죠. 타주. 네? 목적물이 경매됐고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했어. 그럼 그 소유자는 전소유자라고 해야 되겠죠.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전소유자는 경락인에게 물건을 인도해야지. 그러니까 타주. 네?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했어. 아까 이거 노트북을 도난당한 병이 점유자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을이 패소했어. 을이 패소했다. 노트북 반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을은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뭐가 된다? 타주. 예? 이거 아까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예? 도난당한 노트북을 산 을과 피해자 병 사이에 소유물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을이 패소했어. 자, 이때 을 두 갈래? 소 제기 시부터 뭘로? 악의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뭘로? 타주. 구별하셔야 돼요. 예? 아, 하지마. 찍어. 하지마. 됐어. 하지마. 안 해도 돼. 그냥 요런 게 있다. 이건 간단해. 임차인이 타주죠? 물건을 사버렸네? 새로운 권원. 샀으니까 그때부터 소유자잖아. 타주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다시 점유를 개시. 그럼 뭘로 바뀌어? 타주. 요 정도. 까지마. 여기까지만. 일단 아이고야 72페이지. 점유권의 뜻 1, 2, 3번 특히 안 가라 3번 점유의 관념화 중에서 맨 밑에 간접점유 194조와 207조 엮어가지고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오른쪽 점유 매개관계 있죠? 그거 봐야 돼. 효과 봅니다. 1번 2번 4번 적어도 4번 점유 보조자 조문만 기억하시고 밑에 반가로 2, 반가로 3 그리고 다음 페이지 반가로 5 점유 보조자는 물권적 조건의 상대방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점유태양 조문이 있어요. 197조 1항, 2항, 3항 이 조문 암기해야 된다 그랬고요. 자주가 먼저 나왔죠. 반가로일의 뜻, 반가로의 판단 기준. 그 다음에 자주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반가로사의 동그란 1번. 스스로 매매 따위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됐죠? 자, 오른쪽 반가로 불분명하면 차주로 추정. 심지어 점유자가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공공단체인 경우에도 추정. 그죠? 6번에 깨지는 거 2번, 3번. 2번.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뭐죠, 이거? 매매. 매매가 없거나 매매가 무효거나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그 다음 잘 알면서 대표적인 게 3번. 상당히 초과. 그죠? 7번에 동그라미 타주가 자주로 대표적인 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의 소유회사로 점유하거나 라고 돼 있죠.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물건을 매수한 경우가 있겠지.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번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거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 그리고 다음 페이지 6번. 소유자 가. 요거 판례가요. 길게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줄여야 돼. 소유자 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가 패소로 확정. 딱 요렇게. 그럼 점유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반환 의무가 생기니까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타주로 바뀐다. 이거하고 그놈이 악의로 바뀌는 거하고는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달라요. 선의가 악의로 바뀐 건 소재기 시, 타주로 바뀐 건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 구별돼야 됩니다. 양가로 1, 반가로 2, 동그라미 1, 2, 양가로 3, 무과실은 추정 안 돼. 그리고 4번의 관련 판례,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승기가 인정이 되는 한 점유계성은 추정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점유 태양까지 봤어요. 점유권의 변동은 잠시 쉬었다가